안녕하세요. 국회의원회관에 근무하는 이재문입니다. 2024년 6월에 서평으로 소개하는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은 최대 10세대가 공존하게 될 멀티제너레이션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새로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우로 귀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워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이자 MBA 부학장으로 인구학적 측면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의 변화 과정을 개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독창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이와 세대의 의미가 급변하게 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퍼레니얼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퍼레니얼은 원래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단어로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저자는 특정 연령과 세대에서 기대되는 전형적인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고방식인 퍼레니얼 사고방식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퍼레니얼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문화적, 조직적,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목차는 크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인생의 4단계. 2장, 늘어나는 수명과 좋아지는 건강. 3장, 가족의 재구성. 4장, 모두를 위한 교육. 5장, 한 번의 삶의 3번의 경력. 6장, 은퇴를 다시 생각하다. 7장, 100살의 유산을 물려받다. 8장, 여성을 위한 게임 체인저. 9장, 나이와 세대 없는 소비자 시장. 10장,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를 향해. 이 책의 서평을 써주신 한마음재단 김재혁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존의 많은 저작들은 순차적 인생 모형이라는 틀 안에 있는 반면 이 책은 틀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양서라고 말합니다. 나이와 세대 구분이 완전히 사라질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과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볼까요? 합계 출산율 0.7로 세계 최저치, 매해 감소하는 신생아수, 그럼에도 높아만 가는 기대 수명과 노인빈곤율, 저출생과 고령화가 장식하는 우리나라의 그늘이다. 정부가 10수년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일까? 인구가 유지되려면 둘이 결혼하여 둘을 낳아야 한다. 우리는 이를 인구 대체율이라고 부른다. 합계 출산율 2.12, 인구 대체율의 균형 추정치다. 합계 출산율 2.1 미만이라면 장래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이다. 2.1을 한참 하회한다. 저출생은 사회, 경제, 문화 등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결과다. 정책으로 이에 일부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원인에 모두 대응할 수 있을까? 저출생과 고령화는 거대한 흐름이다. 거대한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기는 어렵다. 책의 저자인 마우로 기엔 교수도 거대한 흐름을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대신 그는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얘기한다. 바보야, 문제는 순차적 인생 모형이야. 순차적 인생 모형은 놀이, 공부, 일, 은퇴로 이어지는 우리 삶의 단계를 뜻한다. 저자는 이 순차적 인생 모형을 버리고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순차적 인생 모형은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표준화된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지 인간 본연의 생물학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순차적 인생 모형의 3대 축은 의무교육, 임금고용, 은퇴제도인데 의무교육과 임금고용은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해 은퇴제도는 19세기 후반 독일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순차적 인생 모형에서 왜 탈피해야 하는가? 첫째, 지금의 인구 구조로는 순차적 인생 모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순차적 인생 모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 구조는 문제가 된다. 그동안 인류의 수명은 대폭 연장되었다. 순차적 인생 모형에 따르면 60세쯤에 은퇴하더라도 무려 25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은퇴자들을 25년 이상 연금으로 부양해야 하는데 향후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은퇴자들이 과거와 달리 건강하다고 해서 80세까지 일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부양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금의 정책들은 정치적 지지를 받기 무척 어렵다. 성인기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한 번으로 향후 6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 정도 살면 사망했기에 한 곳에서 일하고 은퇴하는 평생 직장이 가능했다. 원클럽맨의 낭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과거와 달리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람의 능력과 선호도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마련이다. 평생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다. 은퇴자들도 은퇴가 마냥 반갑지 않다.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 TV 앞에 앉아 있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만 늘어날 뿐 딱히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없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원격 교육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기술의 진보로 순차적 인생 모형이 깨진다면 전 연령층에서 더욱 쉽고 유연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전문성을 추구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존의 많은 저작들은 순차적 인생 모형이라는 틀 안에 있다. 반면 이 책은 틀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책의 제1장에서는 순차적 인생 모형의 연원과 장단점을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독자들은 1장만 발췌하여 보더라도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뼈대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저자가 책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까지는 논하고 있지 않다. 각 장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현실의 설명이 뒤섞여 있어 저자의 논지가 불분명한 점도 있다. 저자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인지라 아무래도 미국의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 그럼에도 이 책은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틀을 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양서다.